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야구도사 이재국 기자와 함께하는 야구야기입니다. 설에 뭐 좀 많이 드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쫙 꼬라가지고. 많이 먹어도 그냥 이래요. 이제는. 아 이제 2월입니다. 네. 예, 팀마다 캠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 달이면 시범 경기. 언제 이 시즌이 오나 그런데 뭐 스프링 캠프 가면 그냥 금방 와요. 그래서 형 얼굴에 이제 미소가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오늘은 담당팀 얘기를 제대로 한번. 네. 예, 우리 야구도사가 야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괜찮을까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글쎄 그 FA 계약만 해도 191억 원을 썼거든요. 두 명 영입하는데 정우람 선수한테 84억 원, 심수창 선수한테 13억 원, 김태균 선수한테 84억 원, 조인성 선수한테 10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91억 원을. 외국인 선수 이 녹화하는 시점까지는 어쨌든 그 두 명만 계약을 했는데 320만 달러를 썼으니까 한 명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사실상 40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아도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250억 그냥 쏜 거네요. 한 팀에 거의 한 시즌 그 연봉, 운영값을 거의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잘해야 되겠네요. 잘해야죠, 당연히. 잘하는 걸로 하고 우리 방송을 오늘 정리를. 그래도 분명히 뭔가 불안한 요소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시한폭탄 같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난해 일단 성적을 봤을 때, 팀 성적을 봤을 때 68승을 했거든요. 68승에 76패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쇄를 하느냐. 결국 SK하고 2게임 차로 5위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 2게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4위가 어떤 팀이었냐. 넥센이 작년에 78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가 약 10승 정도를 더 해야 4위권으로 갈 수가 있다. 안정적으로. 그렇죠. 김성 감독도 결국 올 시즌 목표가 뭐냐? 4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위를 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넥센 정도의 성적을 내야 된다고 본다. 그럼 그러면. 기준이 80승 정도 되겠네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한화에게 주어진 숙제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예. 지난해 공격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8위 수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팀 타율 8위, 홈런 수에서도 8위, 득점권 타율에서도 8위, 뭐 거의 다 8위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팀 잔루가 최하위였어요. 결정을 못 지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정확도도 부족했고 장타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결정력도 부족했다.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팀 타율도 1번 타자는 작년에 1위였어요. 3, 4, 5번 중심 타선 타율은 4위였거든요. 그런데 6번부터 9번까지 하위 타선 타율이 KT보다 못한 꼴찌였다. 기아보다 못한 꼴찌였다. 거기서 이제 로사리오 선수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로사리오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선수가 중심에 잡아주면 한 칸씩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진행이 7번, 조인성 뭐 8번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괜찮은 탄탄한 타선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팀 도루도 작년에 8위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동력에서도 결국은 하나 쪽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김성근 감독이 이동훈이라는 신인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전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감독하고 나서 이 정도로 스윙폭이 넓은 선수를 보지 못했다고. 재밌는 선수. 그렇죠. 올 시즌에 기대를 해볼 만한 신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기동력에 얼마나 가세를 해주느냐. 그리고 강경학하고 하주석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들어가면서 젊은 선수들이 기동력을 개선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야 이제 공격력이 좀 더 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력은 그렇고요. 투수 쪽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투수는 결국 지금 정우람하고 심수창 선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송신영 선수하고 이재우 선수도 불펜에 가세해준다 그러면 불펜 전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 선수들 잘 던졌던 시절만 생각을 한다면야 뭐 최고인데. 그렇죠. 다들 또 나이들이 있었어요. 과연 선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결국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딱 꼽아라 그러면 로저스 외에는 사실은 이 선수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검증된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안영명 선수가 이제 선발로 들어가겠죠. 송은범, 배영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결국 관건이에요.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이제 더 계약이 된다 그러면 투수가 그러면 로저스하고 2명이 되고 안영민까지 3명이 되는데 4선발까지는 확실히 해야 사실은 그 포스트 시즌에 안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송은범 선수가 배영수 선수는 팔꿈치 수술을 했죠. 그리고 송은범 선수는 볼꽃이라든지 구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 선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선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태양 선수. 근데 이태양 선수도 수술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하지만 사실은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회복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선발이 결국 관건인데 로저스 선수가 이제 지난해 단 2달 그러니까 8월, 9월 뛰면서 10게임 등판해서 6승을 거둬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풀타임을 뛴다는 한 30게임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18승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역대로 하나가 20승 투수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 역사상 최초로 20승 투수가 될지 로저스 선수의 투구를 한 시즌 내내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선수가 로테이션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얼마만큼의 그 잠재력을 폭발했을지 그 부분이 하나의 올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야신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정말 후반에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 전 연도보다 물론 전력이 많이 좋아졌지만 승수를 굉장히 많이 쌓았거든요. 19승을 추가하고 1패를 줄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팬들의 기대를 충족을 시켰지만 사실은 초반에 너무 많은 전력 질주 굉장히 그게 이제 과욕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도 이제 그 제가 뭐 올 연초 신년 인터뷰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144경기 체제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 체제에서 불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싸워 나갈 수 있느냐. 결국 마지막에 우는 자가 승리자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성 감독이 어떤 계산을 해 나갈지 그것들을 올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한화는 몇인가요? 저는 일단은 한 4위권은 들어갈 것 같아요. 막 더듬어. 저는 뭐 NC는 뭐 무조건 이제 그 최상위권, 뭐 1위 아니면 2위 정도 싸움을 갈 수 있는 그 전력이라 보고 삼성이 분명히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죠. 박성민도 빠져나가고 임창용 선수도 빠져나가고 또 윤성환 선수하고 안지만 선수가 사실 뭐 앞으로 시즌도 계속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빠지겠지만 그래도 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백업 선수들의 그 뭐 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포스트 시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승했던 두산 김현수 선수랑 가장 큰 주축들이 빠졌지만 두산도 뭐 어느 정도 뭐 3위권 안팎의 그런 전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가 경쟁을 하지 않나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나 싶고 야구도사 이재국이 예언한 2016년 한국 프로야구 4강은 NC, 삼성, 두산, 한화 이렇게 네 팀. 오늘 마무리 이렇게. 아 이렇게 천기를 누설하고 이재국 기자 어디 가신다고요? 그렇죠. 예, 어디 가신다고요? 오키나. 네, 이재국 기자는 오키나와로 보내드리면서 미안. 그만해! 그만해! 오늘 이재국 기자와 함께했던 흥겨운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키나! 고맙습니다. 미안.